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반도체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김경훈입니다. 반도체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료를 쓰면서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시각에서 조금 톤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톤다운한 시각들이 자료 제목에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리면 기저효과 감소로 인기 없는 맛집이다라고 적었고요. 우선 기저효과가 감소한다는 의미는 저희가 최근 한 1, 2월까지는 특히 PC 쪽은 전년 동기 대비 그 코로나 효과 때문에, 코로나 수혜 때문에 숫자들이 잘 나오다가 대만 쪽에서 지금 그쪽 숫자들이 아직 잘 나오긴 하는데 그 절대값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효과 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희 쪽보다는 약간 다른 섹터들, 뭐 경기 민감 업종이나 아니면 완성차 업종 이런 쪽에 또 문의가 많으세요. 그래서 인기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인기 없는 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저희 실적을 보면 반도체 회사들은 실적이 다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경기 상황이 크게 바뀐다 하더라도 일단 진입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반도체 업체들은 점점 더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맛집이라는 단어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첫 페이지 보시면 요 커버 쪽에는 반도체의 일생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미국은 반도체 강국입니다. 특히 이제 그 팹리스 쪽 그리고 EDA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그 설계 자동화 툴 이쪽은 거의 완전 석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 쪽도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 쪽에서는 워낙 대만하고 한국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미국에서 제조 역량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선단 공정 생산 라인을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미국에 지어서 실제 양산에 성공할 수 있는 국가는 지금 대만하고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미국에서 행정명령이 진행 중이고 이게 또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대만이나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그만큼 기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이번 자료를 통해서 좀 톤다운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저효과 감소로 인기 없는 맛집으로 적었고요. 저희 쪽 주가에 지금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반도체 기업들은 실적이 나오려고 하면 이 매출을 만드는 쪽은 이제 P하고 Q라고 불리는 프라이스하고 퀀터티, 즉 그 제품 가격하고 출하량이고요. 마진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커스트라고 불리는 C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실적 추정할 때 PQC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PQC 중에서 Q에 관한 우려와 높아진 눈높이 이런 것들이 뭔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말부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뭔가 저희 Q의 증가를 제한하는 그런 이벤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 제품별 수요 강도는 일단 서버 쪽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모바일은 지금 당장은 좋지만 약간 논란이 있고요. 지금 먼저 피크아웃한 느낌을 주는 쪽은 PC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반도체 업종의 투자 의견은 오버베이스를 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을 들여다보면 예전보다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를 확보한 곳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랑 거래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했는데 지금은 실제 인텔이라던가 아니면 TSMC, 글로벌 파운드리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반도체 회사에 소부장을 공급하는 중소형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회사들의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고객사가 글로벌 기준으로 다양화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자료에서 반도체 대형주, 즉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를 현실화해서 각각 10,000원씩 하향 조정을 했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 즉 PQC 중에서 P가 올라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수혜가 큰 SK하이닉스를 최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리노공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설 투자 금액과 실제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합산 매출을 비교한 건데요. 2000년부터 한 2008년까지 보시면 매우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설 투자를 많이 하면 당연히 한국의 반도체 중소형주들도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보시면 이 흐름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뭔가 팬데믹이라던가 금융위기가 있을 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합산 시설 투자 금액이 감소한 적도 있는데요. 근데 이 초록색 그 점을 계속 따라가 보시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은 점점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원인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소부장 국산화 이슈 때문에 원래 국내 고객사에 공급하던 아이템들보다 더 아이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매출의 저변이 확대된 게 가장 큰 영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변화가 생긴 것들이 실제로 한 2018년, 19년 이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방산업 수요 중에 P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버 쪽이 가장 좋아요 말씀드렸고, PC는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뭔가 이제 좀 정점을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차트는 대만 회사인데요. 대만의 컴팔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노트북 조립을 주로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실제 그 노트북 PC를 구입해 보신 분들은 아마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에이서스텍, LG전자 제품을 사보신 적은 있지만 컴팔 같은 경우는 정말 조립만 하기 때문에 컴팔 제품을 사신 분은 아마 거의 경험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컴팔의 월별 매출을 저희가 따라가 보면 이 월별 매출의 증가율이 이 초록색 점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이 초록색 점을 계속 오른쪽까지 따라가 보시면 최근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제 거의 2월에 80% 정도 YOY를 기록을 했고 3, 4월에 계속 내려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팔만 그런 게 아니라 대만 내 PC 밸류체인에 해당되는 다른 회사들, 즉 에이서라던가 아니면 이제 인벤텍 이런 회사들이 모두 매출 증가율이 2월을 기점으로 이렇게 뭔가 피크아웃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회사들은 이미 아직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 플러스의 숫자가 2월 달에 뭐 80%, 70%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절대값이 아니라 지금은 거의 한 자릿수에 가까운 되게 작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들은 실적은 잘 나올 수 있지만 기저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러한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쪽은 PC 쪽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만 회사들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그 지난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미국에 있는 PC 회사 HP하고 델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 양사 모두 피크아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PC 쪽은 지금 우려가 많구나.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에 대해서 우려가 많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네, 항상 논란이 많은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이 왜 논란이 많냐면요. 여기 좀 차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한국의 모바일 관련 반도체 수출이거든요. 제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를 쭉 그려놨는데 중간에 한번 가운데쯤 보시면 2018년도 정도에 엄청나게 이게 초록색 선이 이제 밑으로 하락하는, 감소하는 순간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쪽의 특징은 좋을 땐 되게 좋고요. 그런데 재고 조정이 나오면 너무나 무섭게 재고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2019년 5월까지는 화웨이 제재 조치를 비롯한 무역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평소보다 재고 조정이 굉장히 컸던, 그래서 모바일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아마 YOY로 숫자가 그 당시에 되게 안 좋았고요. 지금 요거는 특정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한국의 모바일 반도체 수출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쪽 숫자들은 아직까지는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그 모바일 반도체 수출 증가율을 보면 1월, 2월, 3, 4월이 아직까지는 거의 59%, 41%, 26%, 52%로 증가율 자체는 견조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하락 사이클에서 모바일 쪽이 굉장히 많이 꺾였었기 때문에 항상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또 참고할 수 있는 거는 대만의 미디어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마 미디어텍도 1분기 실적이 매우 좋았고 그러한 높은 매출 증가율이 2분기까지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분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모바일은 지금 당장은 잘 나오지만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버 쪽입니다. 서버가 그나마 가장 편안한 것 같습니다. 서버는 이제 막 그 반도체 지표를 보면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보통 참고하는 지표로 대만의 에이스피드라는 회사의 월별 매출을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서버에 딱 하나씩만 들어가는 칩을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1, 2, 3, 4월에는 매출이 좀 지지부진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칩을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후공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후공정으로 쓰이는 BGA 패키지 기판이라는 부품이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병목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회사도 1, 2, 3, 4월에 매출 증가율이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아마 이 패키지 기판을 이제 올라간 가격으로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 3분기에는 매출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PC는 피크아웃을 했고 모바일은 지금 당장 잘 나오지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서버는 이제부터 좋아지는, 그래서 반도체 쪽에 가장 중요한 수요 지표 3개 중에 서버는 확실하게 좋고 나머지 2개는 피크아웃 했거나 아니면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대형주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 즉 이제 PQC 중에 P에 해당되는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를 계속 대형주 최선호주로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 4월 이후에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만이나 미국이나 경기 민감 업종들이 많이 오르고 반도체주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책임감을 느끼고 목표 주가를 현실화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17만 5천 원으로 자료를 썼었는데 이번에 자료 쓰면서 만 원을 하향 조정해서 16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SK하이닉스 주가가 못 오른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PQC 중에서 Q의 제한, 즉 공급의 증가가 제한되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오른다고 하면은 P가 올라가는 부분, 즉 D램 계약 가격의 추가적 상승, 이게 뭔가 주가의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에는 D램 계약 가격이 원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13조 원에서 13.9조 원으로 상향했고요. 제가 이걸 똑같이 삼성전자 실적에도 적용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 실적이 더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적 상향되는 조정 비율을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는 7%, 그리고 삼성전자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거의 전부인 SK하이닉스가 훨씬 그 실적의 개선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SK하이닉스 위주로 대형주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노공업 말씀드릴게요. 리노공업은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자료를 꾸준히 썼던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반도체 검사에 쓰이는 소모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소모품을 보통 핀이나 아니면 소켓이라고 부르는데요. 1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마진율이 거의 이제 고정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의 앞자리가 400억이냐 500억이냐 이게 중요한데 이번 1분기에 682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 2분기도 지금 수주 상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한국 기업 중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랑 매출 비중은 매우 적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하고 오래전부터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의 리쇼링 영향 때문에 미국 내의 반도체 회사들도 미국 내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클라우드 회사들이 반도체를 직접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리노공업은 연구개발 전용으로 사용되는 소모품, 핀이나 소켓 쪽에 사업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에서의 움직임이 리노공업의 실적과 주가에 매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SK하이닉스하고 리노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도 이번에 톤다운을 했는데 다음번에 또 언제 톤업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금융투자 반도체 섹터에서 계속 꾸준히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톤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